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애플의 특허 시비가 삼성을 넘어 구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특허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반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구글의 애플 주도로 형성된 반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연합군의 특허 공세를 직접 맞받아치고 나서면서 서로 간 특허 침해를 구실로 법정 공방에 나선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 모두 법정 공방에 사용할 실탄으로 상대방이 침해한 특허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사 특허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6일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기가홈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3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록스타 컨소시엄을 전격 제소했습니다. 2개월 전 안드로이드 진영이 록스타로부터 당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반격 차원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번 제소에서 록스타는 단지 소송만으로 구글 안드로이드를 시장에서 내몰려는 특허 괴물이라며 특허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기술 인력만 달랑 고용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소장에는 록스타가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들을 골라 소송을 통해 특허권료만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제소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구글이 지목한 록스타는 사실상 애플 대리인 성격이 짙습니다. 록스타는 지난 2011년 캐나다 통신 장비 업체인 노텔 네트워크 특허 입찰 때 애플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컨소시엄입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베리, 에릭슨, 소니 등도 가담되어 있습니다. 록스타는 당시 입찰에서 구글을 제치고 6천여 건에 달하는 노텔의 특허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애플은 록스타의 특허 구매에 들어간 45억 달러 가운데 25억 달러를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록스타는 지난 10월 말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노텔에게서 사들인 특허를 앞세웠습니다. 록스타는 미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펜텍 등 안드로이드 진영의 주요 제조사들을 상대로 7건의 노텔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주도하는 록스타가 사들인 노텔 특허는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록스타의 공격에 대비해 구글은 지난해 5월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12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17,000여 건의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애플 측의 안드로이드 진영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은 록스타의 이번 소송은 넥서스 브랜드 단말기 판매는 물론이고 구글의 고객 및 파트너사들과 맺고 있는 관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안드로이드 전체 진영으로 확산 중인 애플 측의 특허 공격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정보기술 업계의 양대 산맥인 구글과 애플이 특허 대전에 돌입하면서 안드로이드 및 반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법정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암 질환이 조기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암 질환의 치료 실적에서 최고의 의학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을 2배 이상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도 조기에 발견해 잘 치료하면 일반인처럼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한국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는 2011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1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6.3%였습니다. 1996년에서 2000년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4%, 2001년에서 2005년은 53.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평생 동안 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8대 암 중 전리샘암을 제외한 7가지 암의 5년 생존율이 미국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 생존율이 미국과 2.5배 차이를 보이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OECD 국가 중 생존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 확대가 만든 변화입니다.
남성 암 발생 1위인 위암은 조기 발견 효과가 가장 큽니다. 초기 단계의 5년 생존율은 93.7%나 됩니다. 하지만 인접 장기로 전이만 돼도 생존율이 40%가량 떨어집니다.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은 5.8%에 불과합니다. 대장과 유방암도 초기 단계 발견 시 생존율이 각각 93.8%, 97.8%에 이르면서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며 완치되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건강검진이 확산되면서 암을 일찍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다고 모든 암이 치료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간과 폐, 췌장 등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암입니다. 간과 폐는 전이가 없어도 5년 생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췌장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조기 발견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가 새로운 시대의 통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이터 전송은 지하 터널이나 파이프라인, 물속 또는 신체처럼 생물의 몸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와 영국의 기술진이 이런 불통 지역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통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26일 사이언스 데일리는 터널이나 파이프라인, 물속 또는 신체 내부처럼 전자기파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문자 메시지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분자 통신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과학자들은 동식물에서 전달 생성되는 분자 신호를 이진 신호로 바꾸고 이를 증발된 알코올 분자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학술지 플러스1에서 발표했습니다. 자연계에서 곤충들 간에 통신하는 페로몬 신호 같은 분자 신호는 동식물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를 지속적인 데이터 통신에 응용한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구진은 시중에서 구입한 $100 안팎의 전자기기를 이용해 캐나다 국가의 첫 소절 오 캐나다를 분자 신호로 바꿔 알코올이 들어있는 보드카를 이용해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분자 신호를 보내고 이를 문자로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알코올 분자의 농도를 조절해 한 번 뿌리면 1비트, 뿌리지 않으면 0비트가 되게 해 알파벳을 해독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향수를 이용해 상세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첩보문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다면서 화학물질을 이용해 일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하수 시스템이나 석유 시출 시설 같은 곳에 무선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는데 최근 런던의 하수도망을 막고 있던 버스 크기의 오물덩어리나 2010년 멕시코만 디워터 호라이즌 석유 유출 같은 사고 요인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노 수준으로 적용하면 인체 장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체내 삽입용 센서나 암세포에 약물을 전달하는 미니 로봇의 통신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전자기 신호를 이용하는 기존 통신 방식에는 신호의 파장 대역에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지만 분자를 이용하는 화학통신은 안테나가 따로 필요 없고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으며 생체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새로 개발한 분자 통신을 광범위한 과학 분야로 확대하고 상품을 시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와 미국, 영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호주 여행의 안전주의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묻지마 폭행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주의 묻지마 폭행,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입니다. 호주 최대 도시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시드니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묻지마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드니 모닝헤럴드가 26일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시드니 거주 그렉 그린피시는 19일 밤 귀가 중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낯선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닷새가 지난 24일에야 겨우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해 바로 옆 침대에도 그보다 5일 전에 본다 이비치 인근에서 역시 묻지마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마이클 맥큐언 씨가 누워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최근 시드니에서 멀쩡히 길을 가는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강력한 노가웃 펀치를 날리는 행위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언어와 아는 사람이 없는 관광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 도심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의사들은 하루 평균 최소 4명에서 5명의 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실려온다며 이들 모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에 펀치를 맞은 환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여행자에게 안전을 경고할 만큼 호주의 묻지마 폭행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지역 뉴스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어디서나 불법입니다. 최근 로저스 아레나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주의 주류관리위원회는 밴쿠버 캐낙스 팀의 홈 경기장인 로저스 아레나가 미성년 주류 판매 행위로 적발되어 지난 11월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으며 최종 행정처분 판결은 내년 1월 중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류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BC주의 주류 판매 허가 규정 33조 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로저스 아레나는 지난 3월 13일 BC주류관리위원회의 멜라니 찰머스 감독관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1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7,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로저스 아레나 측은 식품 및 음료수를 공급하는 업체인 아라마크사와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로저스 아레나에서는 현재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한 명에게 맥주 용량 24온스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 직전 10분 전부터 경기 종료까지만 술을 팔 수 있고 위스키와 독주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저스 아레나 측은 지금까지 이 같은 규정을 지켜왔으며 한 번도 주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적발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적발은 실제 주류 판매 과정이 아닌 주류 감독관의 함정 수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류 판매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팬으로 가장의 주류 감독관과 함께 나타난 10대 소녀가 로저스 아레나의 주류 판매소에서 주류 구입을 시도했으며 처음 한 곳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게이트 115번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신분증 없이 술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복 감독관이 이를 적발한 것입니다. 함정 수사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적법한 조치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선샤인 코스트에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지난 주말 크리스마스 쇼핑 중 분실한 지갑을 현금 850달러와 함께 고스란히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850달러가량의 현금과 몇 장의 신용카드가 담겨진 분실 지갑이 고스란히 지갑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흔치 않은 소식으로 지갑을 찾아준 사람은 노스 밴쿠버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지난 23일 론즈데일 애비뉴의 한 주차장에서 이 지갑을 주었으며 지갑 안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확인한 이 여성은 바로 경찰에 건넨 것입니다. 지갑은 안에 있던 신분증 덕분에 다행히 주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지갑을 되찾은 부부는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기뻐했다며 그들은 신분증과 카드 등은 되찾고 싶어 했어도 지갑에 담겨있던 850달러가 그대로 돌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은 부부의 담례 또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쿠버와 에버츠포드 경찰이 성희롱 사건 범인을 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과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츠포드의 한 동물병원에 나타난 한 남자가 혼자 있던 26세의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시도하다 달아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에버츠포드 RCMP가 찾고 있는 사람은 20대의 남아시아계 남성으로 180cm의 장신입니다. 그는 지난 23일 아침 8시경 사우스 프레이저웨이에 있는 동물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혼자 있던 26세의 여성 직원에게 말을 건 후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침입해 몸을 더듬는 등 성희롱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급히 동물병원을 떠났고 피해자는 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그의 모습은 짧고 짙은 머리에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검은 바지와 녹색 티셔츠 위에 빨간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과 사진을 확보했으며 에버츠포드의 범인은 감시 카메라에 모습이 찍혀 경찰이 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발견할 시 접근하지 말고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밴쿠버 경찰도 여성을 위협하고 희롱한 혐의로 히스패닉계 남성을 수배 중입니다. 범인은 47세의 페드로 페리즈 가리도르로 그 역시 여성을 위협하고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5cm의 큰 체구를 가진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그는 왼쪽 종아리에 꽃 모양의 문신을 가지고 있으며 등 위쪽에 버진메리 문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퀘벡에서 진행하는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강제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은 환자들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닥터 매뉴얼 브로드 씨는 퀘벡의 몬트리올 제너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말기 환자 고통 완화가 그의 주 업무입니다. 그는 퀘벡에서 추진하는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가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말기 환자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말기 질환 환자들이 죽음 직전에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며 그들의 동의를 얻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편안한 잠을 자게 하는 약물을 많이 주입한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약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면서 다시 깨어난다면 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은 그대로 세상과 작별하게 된다며 이들의 희망이 아무런 대답 없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브로드 씨는 혼자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가 울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단지 환자들이 편안히 잠들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일 안락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 스스로 못 견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닥터 브로드는 퀘벡주가 진행하는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때때로 환자들의 생존 가능한 시간을 예측하는 데 있어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의사들의 실수가 환자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꺾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닥터 브로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강제로 호흡과 심장을 멈추는 것이 과연 더 인도적인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퀘벡주가 추진하는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는 성인 나이에 환자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나 심각한 상태로 고통받고 있거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지속적인 육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 브로드는 환자들 중 드물게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100배 많은 환자들은 희망이 사라진 뒤에도 생명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락 수상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체 장애자들을 만났습니다. 클락 수상을 만난 지체 장애자 대표 르크 멜코이르 씨는 과학기술, 특히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많은 지체 부자유자들이 행동의 자유를 얻고 있다며 BC주에서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락 수상은 BC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육체적 문제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체 부자유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키틀람에 거주하는 10대 남학생이 지난 23일 이후 행방이 묘연해 코키틀람 RCMP가 수색 중입니다. 만 16세의 트레튼 하트는 23일 외출 이후 귀가하지 않았으며 그 후의 행적 또한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188cm의 친장에 70kg의 체구로 갈색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출 당시 검은색 노스페이스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밴쿠버에는 여럿의 카톨릭 수녀원이 속속 문을 닫고 떠나고 있습니다. 67년간 밴쿠버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수녀회인 시스터즈 오브 더 세나칼은 오랜 역사를 뒤로 한 채 지난 12월 20일자로 폐쇄됐습니다. 맥켄지 스트리트에 위치한 수녀회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없어 부득이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설은 부동산 매물에 나온 상태입니다. 최근 밴쿠버에는 문을 닫는 수녀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9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더 시스터즈 오브 더 이미큘레이트 컨셉션 역시 밴쿠버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7월에는 155년 역사를 지닌 리틀 플라워 아카데미의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카톨릭 수녀회가 지속적으로 폐쇄되는 이유는 운영 자금의 부족과 함께 수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24일 오후 7시 20분 자신의 트위터에 내 사랑하는 팬들, 나는 공식적으로 은퇴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언론은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며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고 내가 실패하길 바랬지만 난 팬들을 떠나지 않았고 팬들은 자신의 삶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7일 저스틴 비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앨범이 끝나면 은퇴하겠다며 진심이라고 밝혀 은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는 지난달 1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고 같은 달 호주에서는 호텔 벽에 낙서를 하고 발각되는 등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경찰은 연달아 발생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 2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과 7일 그리고 9일에 이스트 밴쿠버 지역에서 3명의 여성을 상대로 핸드백을 날치기에 강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28세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목요일 밤에 3건의 절도 및 강도 사건과 연관된 4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스트 49번 스트리트를 걷고 있던 40세 여성에게 달려가 총으로 보이는 물체로 협박하며 지갑을 내놓고 여성에게 신체를 노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 및 폭행 미수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에너지부의 국립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새로운 인공 근육을 만들어냈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모양과 크기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 이산화물을 이용해 마이크로 수준의 국소 이중 코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꼬인 형태의 코일들은 터미네이터 근육처럼 인간의 근육보다 1000배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신물질을 이용해 로봇을 만들면 자기 체중보다 50배 무거운 물체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그 물체가 자신의 길이의 5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날아가는 데는 60ms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SF 영화 속의 로봇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지뉴스입니다. 딜러를 방문해 차를 구입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자동차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LA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맨하탄의 한 닛산 딜러는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세일즈맨은 없으며 매니저와 가격 흥정하던 시절은 옛말이라는 홍보 문구를 붙여놓았는데 정찰제로 판매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온종일 고객을 찾아다닌 과거의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요즘 사무직원처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합니다. 인터넷이 자동차 세일즈의 판매 기법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인데요. 딜러들도 새로운 판매 방식이 이전보다 단순화되었음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돌풍의 주역인 테슬라 모터스는 딜러 판매망을 무시하고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유통시키는 자동차 판매 방식으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뒤따라 GM의 슈클릭 드라이브까지 가세하고 있어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뷰익, GMC, 캐딜락 등의 GM 딜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특히 GM은 인터넷으로 차를 구입하려는 젊은 층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판매 전략을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차종을 고르며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새로운 판촉 혜택이 있는지 검토하며 융자 및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M은 올 초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지난달 8개의 주 100개의 딜러로 확대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새로운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GM은 미국 내 4,300개의 모든 딜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온라인 자동차 판매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전에 딜러들은 고객과의 가격 협상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으나 최근 많은 고객들이 트루카닷컴, 에드먼즈닷컴 같은 자동차 가격 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은 뒤 딜러를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다이닝 섹션을 통해 올해의 식당 톱10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한인 셰프 훈이 김씨의 레스토랑 한잔이 포함되어 있다고 뉴욕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잔은 단지로 한식당 최초 미슐랭 별을 받은 훈이 김씨의 또 다른 레스토랑입니다. 신문은 레스토랑 한잔에 대해 한식을 현대적으로 맛있게 해석한 곳이라며 메뉴가 전통과 현대로 나뉘어져 있지만 맛이 워낙 진짜 한국 음식 같아 구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스토랑 한잔의 메뉴 중 파전을 극찬하며 바삭바삭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두 번째 레스토랑인 한잔은 첫 번째 단지보다 더욱 한국적인 맛을 선보이며 내부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한국의 주막을 콘셉트로 했습니다. 맨해튼 플랫 아이언디 스트릿에 있는 한잔의 주요 메뉴는 홈메이드 순두부, 미역국, 막국수, 감자탕, 고등어 구이 등으로 한국 사람들이 평소 자주 먹는 음식 위주로 메뉴를 꾸몄습니다.
대형 소매점 타깃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카드에 암호화된 비밀번호, 즉 핀도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뉴욕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4일 로이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형 은행이 해커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암호를 풀고 고객 돈을 인출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몰리 스나이더 타깃 대변인은 고객의 핀이 유출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유출된 데이터에 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0일 타깃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9일간 전국 타깃 매장에서 결제된 고객의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4천만 건의 정보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소비자들이 타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주 등 각 주의 검찰청이 타깃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24일 현재 타깃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최소 15명으로 이들은 타깃이 고객의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정보를 관리하지 못했으며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대변인은 회사 정책상 진행 중인 소송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코멘트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봉사단체 미션 아가페는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있는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비영리 단체인 호세아 피드 더 헝거와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인을 비롯한 1,300여 명의 봉사자들은 애틀란타 노숙자 및 빈민 1만 1천여 명에게 성탄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옷, 학용품, 미용,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이 전달됐으며 성탄 메시지를 담은 음악 공연과 예배 등도 이어졌습니다. 호세아 재단 측은 지난 5년간 한결같이 성탄 만찬 행사에 참석해준 미션 아가페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션 아가페는 마틴 루터 킹 데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마다 호세아 피드 더 헝거리와 함께 대규모 노숙자 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